긴 추석 연휴에도 놓칠 수 없는 날이 있죠. 바로 579도를 맞이하는 한글날인데요. 오늘은 최연배 선생과 함께 한글을 지켜낸 한 스님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연휴가 길었죠. 예. 네, 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저는 몸이 쑤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잘 보내셨어요? 그동안에 못 가던 곳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미모는 여전하죠? 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이 마침 이 연휴가 끝나는 이 시점 며칠 후면은 한글날이 오거든요. 한글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퀴즈 하나 낼까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 너무 쉽다. 정답, 세종대왕. 세종대왕님께서 네. 만든 거는 정확하게는 훈민정음. 그걸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문법 체계라는 걸 갖춘 사람은 또 누굴까요? 주시경 선생님, 최연배 선생님 같은 한글 학자요. 아, 상당히 똑똑한데 그런 분들 말고 오늘은 통도사에서 스님이 한글 사랑을 실천한 분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 가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2018년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통도사에 왔을 때 이 홍매화가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와도 그 나름의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계절마다 통도사는 언제 와도 계절마다의 색깔이 다 다르니까 참 좋은 것이죠. 2018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도로 세계인들의 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남 알프스의 한 자락인 영축산 자락에 있는 아주 큰 사찰이거든요. 이 사찰을 두고 이제 국지대찰, 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이고 불지종가, 불교 사찰들 중에서는 어떠면 종갓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통도사는 큰 절이죠. 이 절이 647년에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창립됐거든요. 자장율사라고 큰 스님이 있었어요. 울산에 태화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태화사를 창건하신 분, 그분께서 이곳에 이제 선덕여왕 왕명을 받아서 큰 사찰을 만들었죠. 신라는 알다시피 불교국가거든요. 불교국가를 불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찰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지은 절이 바로 이 통도사. 그리고 이 통도사에는 비밀이 많아요. 걸어오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올라가.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저자에서부터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의 세계까지 간다. 그리고 이 절은 금강계단에 있는 부처님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따로 부처상을 두지 않는 거죠. 역시 역사가 깊은 만큼 이 통도사의 규모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절은 뭐 한 1500년 동안 공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 근대에 와가지고 다시 지은 절이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절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일주문을 지나면 장엄한 통도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스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도사에 한글을 지켰던 스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스님이에요? 바로 구화스님인데 그 울산 출신이에요. 울산 두동 봉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봉계에서 14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 나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깜짝 놀랐죠. 물론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건 알았어.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으니까. 근데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들으니까 산문에 들어가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부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렸겠지. 말리다가 눈빛이나 의지가 너무 강렬하니까 할 수 없이 보냈는데 그래 내원사에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혼자 수양도 많이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구화스님은 이 영남 쪽에 주로 이제 내원사, 통도사 이쪽에 머무시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 구화스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한 것처럼 하면서
독립자금을 상해에 전달하고 안창호 선생한테 전달하고 이런 행동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특히 일화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과거 정부에서 이제 친일 인사들을 조사를 했거든. 불교에서 스님들 가운데 친일을 했던 사람 중에 리스트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 구화 스님을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구화 스님의 제자인 현문 스님, 지금 통도사 주지 스님인 현문 스님께서 2005년에 반전의 점검을 딱 제시했는 거야. 어떤 그게 거요? 뭐냐면 이제 상해에 보냈던 그 독립자금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증거, 서류 이런 걸 드러내가지고 아,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돈을 막 모아다가 양산 하북이나 이 동네, 부산 동네 기생집에 가갖고 기생집에서 막 돈을 쓰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 저 스님은 정말로 파괴성이고 정말 나쁜 스님이다는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독립자금을 전달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들도 참 많이 했는데 구화 스님께서는 글씨를 참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절이나 아니면 뭐 시중에 다니면서 글씨를 잘 써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독립자금을 모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필체가 통도사 일주문에 보면은 양쪽 기둥에다가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불복을 입었으니까 규율을 잘 따라야 한다. 스님들에게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불법의 세계에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글귀를 일주문에 새겨놓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일반 국민은 물론 종교 탄압에도 가진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통도사가 혼란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구화 스님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구화 스님도 친일인 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걸 봤을 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 불교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난 직후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조선인들의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불교. 그때 조선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교인 이 불교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 hin사를 전국 각지에 쫙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서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 문화의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외색을 치장해가지고 일본식의 불교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이 불면서 불교계가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그 혼란을 겪는 와중에 일부는 일본에 동조하기도 하고 일본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영축 총림 이쪽은 끝까지 우리의 어떤 종교, 불교의 어떤 명맥 이런 걸 잘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지켜나가는 핵심이 바로 이 구화 스님이 일본 측 인사들과 잘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 불교를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화 스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암암리에 실전했는데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한글이었기에 임금사찰과 함께 한글운동에 매진합니다. 구화 스님이 통도사에 계실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화 스님께서는 일단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도 생활을 끝내고 이 전국의 선원을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1911년에 통도사 주지가 됩니다. 40살의 나이에 통도사 주지가 됐거든요. 그때로 봐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된 거죠. 그로부터 14년 동안을 통도사 주지로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후학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경전, 불교 경전들을 전부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 그 역경 사업이라 하는데 해동 역경원 해가지고 이제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역경 사업을 펼쳤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불교의 정신을 서민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 그걸 구화 스님이 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잡지, 뭐 일제강점기 때 잡지 하면 떠오르는 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있죠. 뭐 개벽이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막 있을 거예요.
소년이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찰에서 나온 잡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불교 잡지가 있어요. 바로 그게 통도사에서 발행됐어요. 그게 바로 축산보림이라는 잡지예요. 구화 스님은 최연배 선생과 함께 한글을 지켜내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최초의 불교 잡지인 축산보림에는 그의 한글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축산보림이라는 잡지는 어떤 거예요? 축산은 영축산의 영자를 뗐거든요. 영축산의 영자를 떼는 축산. 보림은 아주 보배로운 숲이라는 말이거든. 여기서 이 숲은 이제 불교 경전도 되고 사람의 정신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도 되고 그런 것을 다 담아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축산보림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 불교 경전도 알리고 그리고 우리말도 알리고, 근데 이 축산보림에 바로 한글학자,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글이 실려 있어요. 어떤 글이에요? 외솔 선생님께서 이제 축산보림이라는 잡지에 실은 글이 뭐냐면, 오인이 책무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잖아.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어떤 자력을 키워가지고 독립으로 나가야 한다. 이 잡지는 일제강점기 때 발행이 됐는데 최근에 9월 달에도 이 잡지가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통도사에서 발행을 하죠. 물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발행했던 건 아니고 저의 잡지는 계속 나왔는데 이름은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제 축산보림으로 다시 재탄생해가지고 옛날 거를 복원해서 지금도 축산보림이 잡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세는 떠났지만 시대의 암울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였을까요? 구화 스님에게 한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정체성이자 자긍심이었습니다. 절에서 잡지를 발간한 것도, 또 한글을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한 것도 다 너무 신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화 스님께서 늘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불교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결국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글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잡지를 만든 것이고,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전파했는데, 그 바탕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잡지를 만들기 전 단계에 이미 학교, 인재 육성 이런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부산의 해동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양산의 보강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구화 스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종천이라고, 이 이제 축산보림의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거든요. 이 이종천이라는 사람이 구화 선생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한국문학사라든 그런 것을 연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한국문학사의 체계보다 훨씬 2년 앞서서 이런 것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업적을 쌓았고, 또 박병호라는 또 제자는 혈가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을 이 축산보림에 연재하기도 하고, 외솔 선생님이 이 축산보림에 한글의 여러 가지 글을 남겼던 것.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꼭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말을 지키는 것도 독립운동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지켜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나라가 온전히 우리 것으로 찾을 수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K컬처로 온 세상이 다 한글 사랑을 하게 되고, 수많은 5대륙 6대양의 많은 사람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구화 스님, 외솔 선생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목숨이라는 명제처럼 한글은 구화 스님과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왔는데요. 579도를 맞은 한글날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울산실록에서 구화 스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구화 스님은 울산 출신의 굉장히 큰 스님이거든요. 한글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구화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쭉 돌아본 이유는, 구화 스님께서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에 한글을 지켜내신 분이거든요. 한글을 지켜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신을 지켜낸 것.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찾아도 우리의 말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지켜낸 이 구화스님, 그리고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 이런 분들을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바로 며칠 후면은 579번째 바로 한글날이거든요. 그 날을 맞아서 한글을 지켜내신 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말을 쓰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한글을 사랑했던 한글 불교의 선각자 구화 스님입니다.